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진짜 봄이 활짝 폈고 봄꽃들이 활짝 폈고 밖에도 날씨가 따뜻하거든요. 네네.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도 꽃이 뭔가 활짝 핀 듯이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네네. 최근에 에코프로의 주가가 정말 네. 미친 듯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로 퇴사했다 뭐 이런 직장인의 뭐 그런 인증샷까지 화제가 되면서 정말 에코프로에 올라타야 되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거든요. 네네. 이렇게 에코프로의 투자 과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정책적 모멘텀이 셌고 최근에 오버슈팅한 거는 우리 그분의 영향이 아닌가. 그분? 봤제? 맞제? 네. 아무래도 이제 워낙 또 열혈 팬들이 많으시니까. 네. 네. 애널리스트 보고서 셀 리포트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셀 리포트 썼다고 해서 이게 살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정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애널리스트 출근하지 말라고 회사에서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맞아요. 목표 주가를 네. 현재가보다 훨씬 낮게 제시를 네네.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에 항상 고질적인 문제라고 셀 리포트가 없다라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 분석이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을 맞아요.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이게 그렇죠. 우리 맞아. 시장이 좀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네, 그런 투자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는 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정답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본인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냥 패스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또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주식하고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네. 과몰입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첫 질문으로는 최근에 워낙에 화제가 됐던 에코프로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떤가 한번 여쭤봤고 그럼 본격적으로 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좀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 TSMC가 유럽 공장 설립을 눈앞에 두고 EU판 칩스법의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네. EU판의 칩스법은 어떤 내용이고 또 이 TSMC가 최대 수혜를 입게 된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이제 자국의 반도체 팹을 어떻게 보면 보유하고 싶어하는 게 너무 많죠. 네,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죠. 네. 일본도 막 지금 TSMC한테 팹을 막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TSMC가 가장 수혜를 보는 거는 세계에서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기술이 가장 앞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제일 잘하는 업체한테 당연히 자금을 밀어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좀 아쉽다. 뭐 이런 뭐 측면이 있고, 그래도 기회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오런 버핏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TSMC 주식을 단타 치는 이유가 약간 거기 중국하고의 뭔가 어떤 미중 갈등 때문에요. 단순 미중 갈등이 아니라 정말 이제 국지전 발생 가능성까지 좀 고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번 미중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본 나라는 정말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인도랑 인도네시아는 네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쪽에서 그런 어떤 제조 라인들을 철수를 하면 네. 대체할 곳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인도하고 인도네시아가 제일 유력하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구도를 잘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적응한 나라가 대만하고 일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TSMC는 80조 원을 투자하면서 세계에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잖아요. 네네. 반면에 삼성은 지금 미국의 오스틴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이 있고 또 현재 미국 테일러시에 신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목표로 제시했던 2030,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 기업을 탈환하겠다. 이런 목표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 불가능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기술이라는 게 한 번 또 뒤집어지면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건 네. 그렇죠. 과거에 이제 뭐 디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일본의 디램을 삼성이 따라잡는다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그때 이제 트렌치 방식의 기술을 스택 방식으로 바꿔서 1등을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의 원조인 도시바를 제치고 그죠? 삼성이 2000년대 초반에 낸드 플래시 1등을 달성했고 네. 그런 것들 생각하면 또 이제 삼성의 저력도 있다. 네. 그런 희망을 버릴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 기업
목표는 네네. 조금 힘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TSMC가 너무 잘하고 네. 사실 그 1등, 2등이 뒤집어지려면 네. 1등이 좀 큰 실수를 하거나 실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빈틈이 안 보이네요. 네. 대한민국 하면 사실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네. 이번에 자동차가 반도체를 제치고 9년 만에 무역 흑자 1위 품목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지 요즘 자동차 섹터의 주가들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자동차 부문에서 흑자가 증가한 이유, 정확한 이유들이 좀 안 나왔는데 네네. 이유들이 뭘까요? 일단 이제 올해 자동차 어떤 업계 키워드는 이제 생산 회복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럼 왜 생산에 문제가 생겼냐? 반도체 때문에. 이게 또 반도체랑 네. 엮여져 있네요. 그렇죠. 차량 반도체가 없으니까 이 원가의 1, 2%에 불과한 이 MCU가 없어가지고 결국 자동차를 못 만드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불황이 전반적으로 닥치니까 이제 팹이 좀 이제 느슨해졌고 네. 이제 쇼티지가 좀 풀리니까 이제 차량 반도체 조달이 원활해졌고 올해 현대차하고 기아의 어떤 합산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한 21%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가동률 회복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이 가동률이 회복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고정비가 줄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감가상각비가 이제 그 부담이 줄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수출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이제 국내 생산해서 또 해외로 또 많이 보내고 하니까 좋은 거고 올해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이 한 8,620만 대 정도 추정돼요. 네.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4.5%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많이 또 생산 쪽에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통해서 좀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일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두 군데 시장을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시장은 인도. 네. 인도. 네, 인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인구도 많고요. 예를 들면 동남아도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동남아 쪽에서 왜 공격적인 시장 점유율이 안 되냐면 알 것 같아요. 그 오토바이 많이 타잖아요. 오토바이도 그렇고 일본 차들이 너무 많이 아. 정말 시골 곳곳에 AS 센터들이 있어요. 무슨 저기 일본 미쓰비시, 저 스즈키 토요타, 혼다 이런 다 어떤 영업망이 돼 있고 그게 아주 오래 전부터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70%가 일본 차. 근데 인도는 일본 차 점유율이 되게 낮아요. 토요타가 3%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중국 차. 그러니까 저가 같은 경우 중국 차들이 또 워낙 그 공격적이잖아요. 잘 근데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중국 차들이 좀 낮아요. 대신에 이제 인도 로컬 업체들 뭐 타타 자동차 같은 뭐 그 마인드라 뭐 이런 데서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또 이미지도 좋고 현대차하고 기아가 또 인도 현지 생산 캐파를 또 확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90만 대에서 한 110만 대 정도를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에요. 그러면 현지에 생산해서 현지에 판매하면 되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미드라고 로우 엔드 쪽에서 이제 큐가 그쵸. 커지는 쪽이고 네. 질적인 성장은 정말 중요한 게 미국 시장. 북미 시장. 네, 북미 시장. 미국 시장이 되게 중요한데 미국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한때 정말 그 현대차 미국에 수출할 때 정말 눈물 없이 이야기 못 듣거든요. 그때 막 그냥 그 비아냥거리면서 농담하는 게 네. 현대차 타고 고속도로 올라가면 그 해체된다 자동차가. 진짜요? 왜냐하면 풀로 붙였기 때문에 막 이런 와. 이야기 90년대만 해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제네시스. 아. 제네시스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네. 그 제네시스가 사실은 많이 남아요. 마진율이 높아요? 네, 마진율이 높아요. 왜요? 왜냐면 고가 비싸니까. 라인업이 비싼. 그리고 이제 그때 타이거 우즈 GV80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그거 사태, 네. 맞아요. 원래 죽을 만한 사고였는데 다행히 다리만 다치고 살았잖아요. GV80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미지도 좋아졌고 그래서 마진율이 좋아지는데 미국에서 마진율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딜러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차 한 대 팔아주면 뭐 $1,000 줘야 되냐, $2,000 줘야 되냐 이런 게 비용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딜러 마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딜러들이 마진이 줄어도 제네시스 팔기가 좋은 거죠. 예전보다. 예전에는 막 딜러들한테 엄청나게 인센티브를 줘야지. 제발 팔아줘. 네, 얘들이 막 열심히 팔아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그냥 팔아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그때 작년에 쇼티지 날 때는 거의 딜러 마진이 제로 수준까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제네시스 뭐 1년 넘게 기다려야 네. 된다고 그렇죠. 하고 할 정도로 진짜 핫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에 IRA 법에서 음. 전기차가 제일 피해를 받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정부가 노력해서 음. 상용차, 그러니까 영업용 차량, 뭐 렌트카라든지 법인차 이런 것들은 또 풀어줬거든요. 음. 이 예외 조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으로 굉장히 또 열심히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요. 그런 효과들이 올해 좀 많이 가시화될 거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녹아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모 증권사에서는 자동차 수출 호재와 함께 현대차의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기아도 그렇고 뭐 관련해서 현대차 관련사, 관계사들 주가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네네. 자동차 관련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이 현대차를 주목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아. 네, 굉장히 매력적인 거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1분기 실적 전망이 매출 35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조 정도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네, 굉장히 좋고 1분기 판매량이 지금 한 98만 대 정도 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고 있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가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뭐 수출 데이터가 뭐 딱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기 침체잖아요, 올해는. 그래서 맞아요. 자동차가 그동안에 뭔가 어떤 그 쇼티지 때문에 수요가 있긴 있는데 이 경기 침체의 영향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대해서 의문이 많았었는데 음. 그동안 못 팔았던 것들이 수요가 많이 눌려 음. 있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북미 쪽하고 내수 시장도 좋고 그리고 이제 환율 상황도 뭐 상대적으로 괜찮고 북미 쪽의 딜러 인센티브도 안정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뭐 호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IRA에서 네, 여기 또 플리트라고 하는 이제 영업용 차 또 예외 받은 거 네, 이런 것들도 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후로 리오프닝이잖아요. 맞아요. 리오프닝 되니까 사실 그 서비스 어떤 그 소비가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여행 수요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데 여행 수요가 살아나면 차를 빌려주는 렌트카라든지 이런 쪽에 또 수요 그리고 뭐 우버용 차량 네. 뭐 이런 쪽들도 계속해서 수요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그 IRA 그 타격 이후로 굉장히 절치부심해서 사업 전략이 굉장히 잘 구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자동차 섹터를 좀 공략하는 것도 유효할까요?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는 네네. 현대차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일단 계속해서 이쪽 서플라이 체인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전장. 그동안에 이제 배터리에 비해서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못 받았던 것들이 전장 쪽인데 전장 부품 쪽에서 좀 이런 또 튀는 업체들을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그 전장 업체들 중에서 좀 몇 가지 종목들 네네. 픽해 주실까요? 일단 이제 전장 업체 중에서 좋게 보는 거는 사실 현대모비스 뭐 좋죠. 현대모비스 좋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기존의 IT 업체인데 이제 전장으로 좀 뭔가 영역을 확장하는 회사 중에는 이제 텔레칩스라는 회사. 여기는 이제 차량용 AP를 이제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하고 뭔가 5나노 공정 그 개발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쪽으로도 지원받고 그리고 현대차하고도 많이 어떤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현대차하고 삼성이 굉장히 또 협력을 많이 그러니까요. 강화하고 맞아, 있거든요. 맞아. 네, 그런 쪽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텔레칩스 같은 업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MLCC. MLCC. 네, 네, 수동 소자, 그러니까 커패시터죠. 적층 세라믹 컨덴서인데 그쪽은 이제 삼성전기 같은 업체들이 네. 수혜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기는 그동안에 이제 모바일 쪽이 워낙 안 좋으니까 자동차 쪽으로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넓혀놨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런 이제 그 어떤 내비게이션 같은 센터페시아 쪽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용을 주로 했어요. 네, 네네. 이제 TDK가 거의 어떤 이쪽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파워트레인이라는 이제 요 배터리 주변에 붙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되게 어렵고 비싸요. 그게 막 그 가격이 뭐 정말 뭐 수십 배 비싸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미 쪽에 전기차 업체에다가 이제 파워트레인용 MLCC를 꽤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목해서 볼 만하다. 그리고 LG 이노텍. LG 이노텍은 기존에는 애플 쪽에 전장용 맞아. 네. 애플 수혜주로 네, 그렇죠. 꼽히는 카메라 종목이잖아요. 쪽을 이제 납품하는데 이제 전장 쪽으로도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LG전자 지금 LG전자 그 VS라는 이제 Vehicle Solution이라는 사업부가 네. 성장성도 좋은데 21년 말 수주 잔고가 60조였는데 작년 말 수주 잔고가 80조까지
늘었어요. 엄청나게 성장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LG 전자는 가전이지만 지금은 미래는 전장이다 이렇게 어. 볼 수도 있습니다. LG전자가 뭔가 혹하긴 하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마그나하고 합작사 거기도 음. 연결로 잡혀 있잖아요.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 네, 이런 쪽도 향후에 또 애플카 이런 쪽으로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이형수 대표님께서 답변을 다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